유방암은 전체 여성암 중 21.5%를 차지해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힙니다. 유방암은 유방조직, 특히 모유가 이동하는 유관이나 모유를 생산하는 선 조직인 유방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인데요. 이러한 조직적 특성상 절제 수술 이후에도 유관과 림프관을 따라 암세포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 호르몬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 암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로 수술 이후에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암덩어리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주변 림프절이나 유선 조직에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세포들을 사멸시키는 데 방사선 치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모든 환자가 받는 치료는 아닌데요. 유방 보존 수술인 유방 부분 절제를 받은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치료지만 유방암이 있는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유방 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림프샘 전이가 있거나 암의 병기가 높은 경우에만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하고 만약에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항암 치료를 시행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유방암에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 방사선 종양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치료 횟수 그리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방사선 모의 치료라고 불리우는 CT 촬영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용 CT를 통해 의료진은 방사선 치료 디자인을 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폐, 심장 같은 정상 장기의 방사선 양에 대한 계산도 이뤄지는데요. 이 치료 계획 과정이 끝나면 매주 5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씩 4에서 5주간 치료가 이뤄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2주 정도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방사선 치료의 범위를 조금씩 줄이는 연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과부라고 불리우는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포함을 해서 치료를 하던 것을 점차 범위를 줄여서 겨드랑이 림프절을 빼려고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사선 치료 시 환자의 치료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몸에 잉크 등으로 표시하던 위치 표시를 시행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영어로 SGRT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어 현재 도입이 여러 병원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4에서 5주라는 긴 기간에 걸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매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환자의 피부, 정상 장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사선은 암세포만이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치료를 나눠서 진행하면 정상세포가 손상된 부분이 회복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암세포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한 번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4주에서 6주가량 매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날 모두 최대한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몸에 표식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몸 위치를 맞추기 위한 레이저 표식이 치료실 안에 있고 그 표적과 몸이 잘 맞도록 잉크로 몸에 표시를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날 치료를 할 때 이 선과 몸을 최대한 맞춰서 이전 치료와 동일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에는 이거를 아예 지워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해당 부위에 문신, 타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잉크로 선을 표시하게 되면은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탁 목욕, 때를 미는 행위, 사우나 등을 치료 기간 동안 하시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땀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려놓은 라인이 번지거나 옷에 묻는 등 생활에서 불편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방암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성 호르몬 노출 증가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늦은 출산이나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비만, 음주, 흡연, 유방 내 증식성 병변의 유무 등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만약 유방에 단단하게 고정된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 유방이나 유두의 모양 변화 등이 보인다면 유방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년에서 2년마다 유방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환자의 몸, 표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매일 환자분이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환자가 누워있는 치료대 그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에 표면 유도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부착해서 치료기와 연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방사선 치료기에 달려있는 CT를 포함하여 여러 최신 장비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표식 없는 방사선 치료는 국내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지 약 1년 남짓 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수가 적용이 시작된 치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기술적 효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폐암 같은 흉부에 위치한 종양을 치료할 때는 이 선을 꼭 몸통 위에다 직접 그려야 하는데요. 유방암 환자들은 특히 피부와 가까운 유방 부위에 높은 방사선이 들어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위에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 부위에 로션도 발라주고 씻어주고 해야 하는데 피부염 부위가 선을 표시한 부위와 겹칠 경우 통증이 심해지거나 잘 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용적으로도 몸통 한복판에 잉크 표시를 한 것 때문에 대중 목욕시설 등을 가기 어렵다고 호소하셨는데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중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체외에서 방사선을 쬐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속에서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내셔도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장 없이 지내셔도 됩니다. 치료 후반부에는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부위의 피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피부 관리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열심히 따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림프 부종, 방사선 치료 기간에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교육받으셨던 림프 부종 예방 마사지, 운동을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 중에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치료 기간 중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탕 목욕이나 때를 미는 목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려진 선이 지워지는 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 기간에는 유방 부위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되는 것이 자극을 늘려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화상과 염증의 위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샤워를 하실 때 억지로 찬물로 샤워하실 필요는 없고 미온수 정도의 온도로 샤워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서 100% 예스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유방암에서 방사선 치료 횟수는 병의 중증도와 관계가 있나요? 예, 답은 노입니다. 수술 후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는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 30회 이상의 치료를 시행했었는데 최근에는 16회 또는 20회 정도의 치료를 끝내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발전하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등이 도입되면서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변화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의 재발을 막는 매우 중요한 치료인데요. 환자들은 치료 전 반드시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후 피로감이나 피부 반응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치료 전후의 생활관리 요령도 병원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보통 유방암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길어진 치료 기간 자체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또한 매일 병원에 와야 한다는 점도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를 너무 미루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치료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안내받은 일자에 오셔서 치료 일정을 정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환우분들의 쾌유를 빕니다.